자,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무려 20만 명 정도요? 예, 아주 대규모 집회를 좀 예정하고 있는데 그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이미 한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 독재, 야당 파괴, 민주말살 규탄한다.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치 파괴 중단하라. 지금 윤석열 정권 뭘 하고 있습니까? 야당 사냥, 정적 제거의 혈안입니다. 몰락한 과거 독재 정권의 그 슬픈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서 판단할 일이지 무슨 당론으로 정치 탄압이네 아니네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규탄 대회를 하느니 사법적 진실이 규탄 대회로 가려지거나 변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인답게 또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 절차에서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그깟 5년 정권 머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 예, 이재명 대표가 일가를 했습니다. 오늘 뭐 되게 많이 모였네요. 예, 당협위원장 등등 해서 한 2,500명. 주말에는 또 한 25만 명? 예, 용산을 비롯해서 이제 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또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정권 안 무서워요? 5년 이후까지 연장될까 봐. 겁낼 필요 없어요? 5년 정권, 단임 정권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어요? 세게 나가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5년 이후에 민주당이 당연히 정권 교체를 할 거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 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정권 차원에서 사실은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취재해 보면요. 대통령이 무섭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좀 없는 모양이죠. 안 무섭고 그리고 대통령을 세게 무서워하지 않는군요. 예, 세게 붙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내일 집회도 내일 집회지만 이제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국면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일단 1차 파도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넘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비명계도 부결시키는 그렇죠. 쪽에 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취재를 했는데 본인 지도부의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식의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동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반드시 부결시키는 데 동참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민주당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8명, 그러니까 28표의 이탈표는 안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예컨대 가결을 전제로 해서 150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28표다. 이 28표가 과연 나오겠냐 이런 식의 관점에서 기사를 막 쏟아냈던 건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제 여론전을 펴니다.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의힘이 뭐 맞불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으로서 앞으로 국정 운영해 나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총선 내년 4월에 총선 이후에 어떻게 의석수가 지금 균형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더 어려워졌고요. 뭐 오늘도 국회에서 지금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법안들이 있는 거 보면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는 거 보면은 더 어려워진 거는 맞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이재명 대표 한 명 때문에 저렇게 정치 생명을 거느냐. 과연 지금의 이재명 대표 사수하기, 이재명 지키기가 내년 총선에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기 안 나가면 공천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버틸 거라는 민주당 안팎의 그런 전망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저기서 나가서 저 파란 풍선을 들고 추운데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탄압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 사법 리스크 이외에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탄압을 하는 건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과연 민주당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 정치인들 중에 예. 어떤 분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느냐. 그래야 민주당에 대한 야권에 대한 예. 검찰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 탄압이다라는 것이 정당화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지난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비리 문제, 개발 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이고 거기에 대한 영장 청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 쪽에서도 좀 분명하게 갈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조금 보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보면 국민의힘 정서하고 민주당 정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분명한 오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어떤 오더를 내리면 그것을 이행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줄서기 이런 거 너무 당연하고요. 하지만 민주당의 DNA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이 누가 보더라도 너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파고를 같이 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예컨대 앞서 이제 그 검찰 그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처럼 살라미 전술로 계속 이 영장 청구가 올 때마다 그럼 그때마다 부결시킬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이후에 2월, 3월, 4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황은 변화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평론적 시각에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국민적 관점으로 우리가 평론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경우 저는 오히려 덕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정쟁이 불리한 요소들이 이쪽으로 다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소위 말하자면 드리블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소용돌이가 이게 부결이 되면 끝날 것인가? 전 그렇지 않다 봅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여론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이 사법 리스크 때문인지도 몰라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이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30% 박스권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평론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절호의 기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리 지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부결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재명 토네이도가 멈춰질 거예요. 저는 안 멈춰진다 봅니다. 더 부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매들 만져진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민주당은 야당입니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을 서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재명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간다 그러면은 이것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민생 그리고 여당에 대한 견제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의 기능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정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의 분석해 보면은요. 이거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민주당이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건 이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도 민주당 얘기인데 저 한마디도 못해서 좀 한마디만. 아니 해요.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해요. 지금 국정 지지도가 지금 우리 민주당 걱정하실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국정 지지도가 20%대에서 30% 올라가도 초반에서 안제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국정 기조를 쇄신하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경제에다가 민생 파탄 지금 뭐 시민들이 엄청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되게 무책임한 대안들, 뭐 초단기적인 오히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장관들이 지키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막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좀 전에 우리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히려 공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단 한마디의 이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국민의 힘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나 당무 개입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로 이거를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거 이제 그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은 총칼로 이렇게 독재를 하고 탄압을 했지만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저희가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검찰이라는 그 막대한 그 수사 기소권을 가지고 그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 검찰권이 남용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느냐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라고 뭐를 특혜를 바라고 이러지 말아라고 공격하잖아요. 일반이랑 똑같이
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저기 수사받고 수사 받아라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장 청구서에는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우렸다라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모순되지 않잖아요.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그 정부 여당 윤석열 검찰에서는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국정 지지도라든지 또는 여당 내부의 그런 당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고 물타기 하려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 정쟁화시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공천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셨잖아요. 예. 오늘 규탄 대회 안 나가고 내일 집회 이 숭례문 저 용산에 삼각지 집회 안 나가고 또 체포동의안에서 찬성표 던지는 의원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분은 공천 심사에서 어떤 불이익도 없다라고 자신 단언하실 수 있어요? 일단 주말 집회는 없습니다. 주말 집회는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말 집회가 없던가요? 촛불 집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개딸들이 하는 지지자들. 거기 나가시지 않아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대부분 나가시잖아요. 시민단체들이. 아니 그거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정한 건 없습니다. 대부분 촛불 집회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상당히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7명이 나갔는데 그중에 이제 뭐 알겠습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하는 거 모르겠는데 공식적인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저도 그 회의에 있었지만 최고위에서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천 관련돼서 우리 저 시스템적으로 갖춰진 그 제도를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 불이익은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당내에서 뭐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런 소지로 밖에서 이렇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고 오히려 반명이나 비명이라고 얘기되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다. 비밀 무기명 투표라서요. 누군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 주말 집회 안 나가실 거예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없어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고 당에서 주말 집회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주말에 민주당이 잡고 있는 계획은 그 150쪽이 되는 그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기자들 상대로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책탄압 대책위에서 기자회견 알겠습니다. 방식으로. 집회 어떤 분이 나오시고 안 나오셨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뭐 강성파들이 나가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 오늘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지금 사자 그러니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김성태 전 회장 그다음에 안부수 지금 회장 그리고 이 방용철 부회장의 이 사자 대질 신문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자리에서 이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서 전부 당신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 대신에 대북 송금을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절대 아니라고 딱 답했고 이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20년 동안 술 먹고 밥 먹고 했는데 우리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 이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조금 확인을 또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모르죠.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아무리,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800만 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굉장히 큰 금액을 그냥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좀 대신 내줘라고 한다고 해서 쌍방울도 기업인데 그런 회사에서 누가 내주라고 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적 이익, 가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집행할 수 있을까?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라서 내가 형을 위해서 제가 보기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화영 전 지사의 말대로 쌍방울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에 저는 타당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그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그 남북관계 주로 취재하는 통일부 출입 기자들을 또 전화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스마트팜 사업은 돈만 준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기에서 시스템도 가야 되고 인력도 가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컨대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줬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다 더 정교하게 밝혀져야 될 이슈이기는 하나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돈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떤 돈을 받고 할 때요, 영수증 같은 거 잘 안 쓴다고 합니다. 저 장 기자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만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뭐 검찰 정치, 검찰의 뭐 독재, 검찰 독재 운운하셨는데 글쎄 뭐 검찰이 어떤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검찰 독재라는 것이 법 속에서 검찰은 독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법 속에서 검찰은 독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대해서 간다고 자꾸 정치 프레임을 갖다 쓸 필요는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 이화영 부지사 이 부분을 좀 저는 예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 뭐 구체적으로 쌍방울 이사를 했고 사회 이사를 했고 고문을 했고 이건 뭐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겠죠. 첫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것을 시인하게 되면은 이 대북 송금에 대한 위법적 요소, 불법적 요소들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소통에서 소위 말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화영 부지사가 모르쇠를 일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거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부지사는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또 기업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 안전장치 없이 한다. 이건 설득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화영 부지사는 오늘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정도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고 뭐 정치 관련 자금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가 수준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요 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50억 사건,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죄 이런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법에 대한 부분, 사법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념적인 잣대로 갈라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 사법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편향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곽상도, 김학의 전 차관 등의 무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연달아 계속해서 무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이게 뭐냐면 무죄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특히나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 이익을 뭐 취한 바가 없다 등등.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과 아들과의 관계는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무죄에 대한 변으로 사법에서 내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화영 부지사가 가만히 봤을 때는 이거는 굳이 무죄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여기서 부득이는 하더라도 사법적인 지금 이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는 어느 정도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 쪽 주장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대북 송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쪽 주장 들어보면은 그 얘기 들을 땐 또 이쪽에, 이 얘기 들을 땐 또 이런 쪽에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있겠죠.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고 곧 밝혀지겠죠.